이 드라마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15회에서 드러난 진실, 모든 비극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사라진 밤. 그 이면에는 숨겨진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고, 홍주의 사표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영과 남봉, 두 사람의 만남. 이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지금부터 15회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밤사이 사라진 현수막. 장미는 단순한 도둑질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들의 엄마 수키를 그렇게 만든 범인의 짓이라고 확신하죠. 그래, 이건 틀림없어. 내 엄마를 그렇게 만든 놈들 짓이 틀림없어. 이 대사 그냥 지나치셨나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놈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짓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걸 말이죠. 복길은 범인이 아직도 태안 근처에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맞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현수막을 보고 불안해진 누군가가 직접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수키의 사고는 2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수막이 걸린 바로 그날 밤에 누군가가 움직였을까요?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첫째, 범인은 정말로 태안 근처에서 장미와 수키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 범인은 현수막이 걸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장미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복길과 장미는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기로 결심합니다.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선택이 과연 현명한 걸까요? 범인이 한번 움직였다는 건 그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현수막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미와 수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드림호텔에서는 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진홍주, 그녀가 사표를 낸 겁니다. 인도에는 안 가겠습니다. 단 한마디로 모든 걸 뒤집어버린 홍주. 마 회장은 인도 발령을 거부하면 실업자가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홍주의 대답은 의외로 침착합니다. 제가 실업자로 살게 될지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 회장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잘 생각했다. 잠깐 뭐라고요? 잘 생각했다고? 홍주가 회사를 배신하는 건데 마 회장이 칭찬을 합니까? 이건 명백히 이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 회장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 회장은 단순히 홍주를 쫓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홍주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쉽구나.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너에게 투자한 게 많은데 너는 회사의 빚만 지고 떠나겠다니.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마 회장은 홍주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홍주를 다시 불러들일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거죠. 글쎄요. 제가 영원히 떠날지 그건 두고 봐야겠죠. 홍주의 이 대답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마 회장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사표 처리해주세요. 마 회장은 홍주를 내보내는 동시에 무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영은 이 상황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맞습니다, 화영.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이 정답입니다. 마 회장은 지금 판을 완전히 뒤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홍주의 퇴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화영을 향한 마 회장의 첫 번째 경고탄이에요. 드림그룹의 권력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서리는 홍주를 보며 비웃습니다. 좋게 헤어지자고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강준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홍주를 보며 서리는 조롱합니다. 드림호텔 사표 냈어도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내 가방 들어주고 내 차 운전해주고 내 드레스 들어주는 건 계속해. 몸종처럼. 이 장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서린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서린의 표면적인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녀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열등감과 불안이죠.
서린은 왜 이렇게까지 홍주를 괴롭힐까요? 강준호 때문입니다. 서린은 알고 있습니다. 준호의 눈에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가 홍주를 대하는 태도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너 월급 얼마를 받아?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넌 나보다 못하잖아가 아닙니다. 왜 준호는 나를 안 보고 너를 보는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서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가졌습니다. 마 회장의 손녀라는 신분, 드림그룹이라는 재산, 화영이라는 전략적인 어머니. 하지만 그녀가 가지지 못한 게 단 하나 있습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마 회장은 서린을 사랑하지만 그건 손녀라는 역할에 대한 사랑이지 서린이라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화영 역시 서린을 자신의 권력 게임의 도구로 봅니다. 서린은 평생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해온 겁니다. 그래서 준호를 향한 집착이 더 심한 거예요. 준호는 서린의 돈도 신분도 권력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린을 멀리하죠. 서린에게는 이게 처음입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게 말이죠. 홍주는 마침내 폭발합니다. 나 이제 내 똥 닦아주는 내 따까리 아니거든. 나 이제 드림호텔 사표했으니까 내가 내 상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통쾌한 한방이죠. 하지만 이 대사가 서린에게 진짜 상처를 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린은 평생 무엇이었습니다. 마 회장의 손녀, 드림그룹의 후계자, 화영의 딸.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진정한 누군가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홍주의 저 말은 서린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린은 더 무너지는 거죠. 강준호가 나타나 서린에게 말합니다. 사람 그렇게 깔아 뭉개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준호의 이 한마디가 서린에게는 최악의 일격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위해 자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서린의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화영과 강남봉의 만남. 스테이크를 먹으며 나누는 대화. 겉으로는 우아하고 세련된 식사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뜩한 진실이 보입니다. 나라별로 스테이크 먹는 방식이 다른데요. 화영은 준호를 통해 남봉에게 접근합니다. 스테이크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죠. 어떤 스타일로 먹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죠. 남봉의 이 대사, 그냥 친절한 멘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화영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화영도 즉시 반응하죠. 맞아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교수님이랑 먹는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듯.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이상하죠? 교수님을 우연히 여러 번 만나서 그런가? 아주 오랫동안 함께 매일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편하고 좋아요. 이 대사를 곱씹어 보세요. 우연히 여러 번이라는 표현. 정말 우연일까요? 화영은 계산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화영은 남봉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요? 강남봉은 강준호와 백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지금 장미를 사랑하고 있죠. 화영은 이 모든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영이 남봉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준호와 장미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장미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죠. 화영은 단순히 서린의 연애를 방해하는 여자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장미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남봉을 선택한 겁니다. 남봉을 통해 강씨 가족 전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파멸시키거나. 화영의 선택은 언제나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남봉의 태도입니다. 남봉은 화영과의 만남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화영 씨랑. 아니 대표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는 거 아주 즐거운 자리예요. 이 대사에서 남봉의 망설임을 보셨나요? 화영 씨랑이라고 말하다가 대표님으로 고쳐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봉은 화영을 개인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사업상 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 화영 씨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교수님한테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화영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요청. 이건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남봉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남봉은 정말 화영의 의도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빠져드는 걸까요? 남봉은 영자와 결혼해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다릅니다. 화영은 전설의 스타 출신입니다. 모두가 동경하던 여신이었죠. 남봉도 젊은 시절 화영을 동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환상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요. 남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한테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이 물음표를 주목하세요. 화영은 명령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말합니다. 이게 화영의 전략입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게 만들죠. 그래야 상대방이 스스로 빠져드니까요. 교수님과 가고 싶어요. 이 장면에서 화영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웃고 있지만 그 눈은 웃지 않습니다. 화영은 지금 사냥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남봉은 자신이 사냥감이 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음악회 티켓을 건네는 화영. 좋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좋은 사람? 이건 교수님과 가고 싶어요. 이 대사 뒤에 숨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화영은 남봉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요. 화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봉과의 불륜일까요? 아닙니다. 화영은 남봉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강씨 가족 전체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준호도 백호도 모두 화영의 통제 아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미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사랑하는 준호의 아버지가 자신의 적이 되는 겁니다. 화영은 이런 잔인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태평이 노래를 부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태평의 노래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빌려가네. 이 가사, 누구의 심정을 대변하는 걸까요? 홍주입니다. 백호를 향한 홍주의 짝사랑. 아무리 다가가도 닿지 않는 사랑. 하지만 동시에 이 노래는 서린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준호를 향한 서린의 집착. 아무리 가져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화영의 과거이기도 합니다. 동석을 향한 화영의 사랑. 결국 잃어버린 첫사랑. 이 노래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불행한 사랑의 테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비극이 올 거라는 예고이기도 하죠. 화영은 남봉에게 말합니다. 요새 나이가 들었나? 자꾸 추억만 뒤적여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대사,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화영이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그녀가 지금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영은 항상 냉철하고 계산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과거를 떠올린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아직도 책받침 여신 그대로예요. 남봉의 이 말은 화영의 과거를 건드립니다. 책받침 여신. 화영은 한때 모두가 동경하는 스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마 회장의 며느리, 서린의 엄마, 드림호텔 대표. 그녀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봉을 통해 화영은 자신의 과거를 되찾으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한때 얼마나 빛나는 존재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화영의 경우 그 집착이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화영은 왜 이렇게까지 권력에 집착할까요? 왜 마 회장의 며느리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드림그룹 전체를 장악하려 할까요? 그 답은 그녀의 과거에 있습니다. 화영은 전설의 스타였습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았고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동석과의 사랑, 그리고 결혼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스타 화영은 사라지고 마 회장의 며느리 화영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권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자신이 다시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화영의 모든 행동은 결국 나를 봐달라는 외침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인정해달라는 절규인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화영은 더 외로워집니다. 마 회장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설이는 점점 더 그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화영이 가진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강요로 얻은 존중, 두려움으로 얻은 복종. 진짜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영은 남봉에게 더 끌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남봉은 화영의 권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책받침 여신으로서의 화영을 기억하고 있죠. 화영이 가장 빛났던,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의 화영을요. 화영은 남봉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으려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봅시다. 첫째, 현수막 범인의 정체. 범인은 반드시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과격한 방법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장미와 수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범인이 정말로 20년 전에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지시를 받는 누군가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배후에는 더 큰 인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드림그룹과 연결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둘째, 홍주의 거취. 마 회장이 홍주를 다시 부를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직시키는 게 아니라 더 큰 권한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화영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마 회장이 홍주를 키우는 이유는 뭘까요? 화영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 회장은 이미 화영의 야심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화영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로 홍주를 선택한 거죠. 홍주가 승진하면 화영과 홍주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마 회장은 둘 다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 회장의 전략입니다. 셋째, 화영과 남봉의 관계. 화영은 남봉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할 겁니다. 그리고 음악회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이 단둘이 음악회에 간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화영이 남봉에게 어떤 제안을 할까요? 사업적 제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개인적인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화영은 남봉을 통해 강씨 가족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준호도 어쩔 수 없이 화영의 말을 들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미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남봉의 아내 영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영자는 순수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까워진다는 걸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강씨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준호와 백호가 아버지를 비난하게 될 수도 있고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화영은 바로 이걸 노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강씨 가족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거죠. 넷째, 설인의 폭주. 설인은 준호를 향한 집착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미를 향한 공격도 더 심해질 거예요. 홍주에게 한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설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장미를 납치하거나 해치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설인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준호가 자신이 아닌 장미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인에게는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죠. 설인이 이강혁 같은 화영의 신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혁은 화영의 명령이라면 뭐든 하는 인물이니까요. 다섯째, 장미와 준호의 관계.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지겠지만 그만큼 주변의 방해도 심해질 겁니다. 화영, 설인, 그리고 어쩌면 남봉까지.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막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더 걱정하는 건 장미가 혼자 감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화영과 가까워진다면 장미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이 자신의 적과 손을 잡는 겁니다. 장미는 준호를 위해 스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거죠. 이게 장미의 성격입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여섯째, 마 회장의 숨겨진 계획. 마 회장은 모든 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영의 야심도 설인의 폭주도 심지어 남봉과의 관계까지요. 그렇다면 마 회장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는 모든 걸 지켜보며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모든 카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순간을 말이죠. 마 회장은 절대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권력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화영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거죠. 일곱째, 숨겨진 진실. 이 모든 사건 뒤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을 겁니다. 수키의 사고, 동석의 실종, 장미와 설인이 헤어진 이유.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될 때 진짜 충격이 올 겁니다. 어쩌면 화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랄한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화영도 누군가의 희생자일 수도 있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재편될 겁니다. 여러분, 15회를 보며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모든 인물이 자신만의 상처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서로 얽히며 더 큰 비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주의 사표, 화영과 남봉의 만남, 설인의 광기, 사라진 현수막.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진짜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15회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화영은 지금 여러 개의 게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주를 제거하는 게임, 남봉을 유혹하는 게임, 장미를 파멸시키는 게임, 마 회장을 제압하는 게임. 그리고 이 모든 게임에서 화영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전선을 만들어서 결국 스스로 무너질까요? 설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집착은 어디까지 갈까요? 준호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해버릴까요? 홍주는 정말 다시 드림 호텔로 돌아올까요? 돌아온다면 어떤 위치로 돌아올까요? 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가 될까요? 장미와 준호는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서로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수키의 사고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요? 그 진실이 밝혀지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어쩌면 화영일 수도 있고 마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일 수도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드라마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물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다음 화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16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화영과 남봉의 음악회, 홍주의 선택, 설인의 다음 행동, 현수막 범인의 정체. 모든 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화영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설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홍주는 정말 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예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16회의 폭탄급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